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트랩에 끌려가는 중국입니다. 제국 붕괴의 서막이다 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가지고 중국 붕괴를 노리는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제국 붕괴. 한 10여 년 전쯤에 중국계 미국인이죠. 에이미 추. 그 에이미 추가 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뭐 영국을 비롯해서 아주 역사상 그 수많은 패권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몰락했나 라는 것들을 보여준 책이었는데 결론은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뭐 중국은 겸손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결코 겸손하지 않죠. 그래서 에이미 추의 제국의 미래처럼 결국 몰락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몰락의 단초를 미국이 그림을 그렸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늪에 빠지고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웬디 셔먼 미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죠. 이때 왕이는 체제 전복 시도하지 마라 라고 완전히 개거품을 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도전하거나 헐뜯거나 전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 미국이 그런 공작들을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그 공작 그만둬라. 우리 체제를 전복하는 공작을 그만둬라. 이게 이제 전임 정부 트럼프 정부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 때부터 아주 그냥 가열차게 진행된 중국 체제 전복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제 그만둬라. 정권 바뀌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 당신네들하고 대화 없다. 합의 없다. 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왕이 외교부장이 흥분을 했을까요? 지금 미국의 중국 관련한 이 공작 움직임이 워낙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행기죠. 대만의 타이완 공항에 착륙했던 바로 그 비행기인데 이게 민간 비행기죠. 그러나 저는 이걸 CIA의 PF 컴퍼니가 소유하고 있는 비행기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속은 민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타이완 공항, 민간 공항입니다. 그게 나타났다가 이게 어디로 갔냐? 지금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착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7월 19일 날 타이완 공항에 나타났었죠. 그때는 ADS-B, 즉 자신의 위치 송신 신호를 켜고 대만에 착륙을 했다가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7월 25일 이렇게 일본 히로시마 옆에 있는 이와쿠니 해병 공군 기지에 항공기지에 착륙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 비행기 기체 번호 타이완 대만에 들어갔던 것 똑같아요. 결국 대만에 뭔가 그 이틀 전에 들어갔던 이 울파운드 CIA 인원 수송기에 탑승한 그 요원들 두 대의 밴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쓴 어떤 물품, 무기, 자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구 이런 것들을 내려준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확실하게 이제 뒷받침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지금 이 동북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 CIA들을 실어 나르는 이 비행기 울파운드 이 비행기가 이 지역에 두 대가 계속 이제 셔틀을 돌고 있었는데 지금 두 대가 추가돼서 네 대가 됐어요. 기존에는 11-0316번, 10-3077번 이렇게 두 대의 기체번호였는데 지금 기체번호 12-3050 그리고 11-3031 이 비행기들이 추가돼서 네 대가 지금 이 지역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코타, 이와쿠니, 가데나 이 거점으로 계속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그 말은 CIA 특수작전 그룹들, 요원들 그리고 델타포스, 대북그룹 이런 완전히 최정예 특수부대, 정보 요원들, 특수작전 요원들이 계속 이 동북아 지역에서 활동할 소요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은 당연히 북한, 중국이 되겠죠. 자, 이러니까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발끈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웬디 셔먼 이 국무부 부장관이 왕위를 만나서 결렬되는데 바로 그 직후에 이렇게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인도의 뉴델리에서 바로 달라이 라마가 있는 바로 티벳 망명정부 그 인원들과 함께 협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좌석에 있는 이 여자분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있는 이 남성들, 이 사람들은 인도 측 요원이에요. 인도 그러니까 뭐 자리를 주선해 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티벳 망명 정부 요원들이고 맞은편이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 담당 부차관보 이렇게 해서 미국 국무부 요원들 이렇게 해서 마주보고 도대체 뭘 지원해 줄까? 뭐가 필요하냐? 이거 지금 협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중국 정부가 야 그래 망명정부 뭐 좀 편하게 살아야지 라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저 미 국무부가 티벳 망명정부 요원들을 만나서 지금 뭘 획책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1930년대 40년대 미국 정부가 또는 일본 정부가 당시 일본 제국 정부가 중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우리 한국의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 이 사람들을 만나서 뭐 지원해 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본 그 당시 제국주의 정부가 그래 니들 뭐 잘하고 있네 라고 하겠습니까?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겠죠. 지금 이제 그 상황인 겁니다. 불과 어제 야 우리 뭐 한번 잘 지내봅시다. 싫어 안 해. 니들이 우리 체제 전복 하는 공작하고 있으니까 그런 동안에는 우리는 안 해. 그 체제 전복 공작에는 직접적인 이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체제 전복 그 외에도 이렇게 티벳,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 바로바로 다 검증했죠. 여기에 대한 작업 그만둬라 라고 했는데 웬걸 바로 그냥 이렇게 만나버리네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는 중국 정부는 이런 것들이 생각나겠죠. 1950년 우리 6.25 전쟁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이 티벳을 완전히 그냥 병합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선에서 병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치권이 제대로 안 됐죠. 그러면서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에 대해서 무자비한 탄압이 시작됐고 그러다가 이제 봉기가 일어났고 그때 다시 또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다 보니까 1959년도에 티베트인들은 망명정부를 꾸려서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9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지금의 중공이 티벳을 완전히 그냥 먹어버렸죠. 그때 CIA가 티베트인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교육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오래전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은 중국 공산당이 티벳을 점령하자 1959년대 후반 티베트인들을 훈련시키고 무장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승려가 포함된 이들은 무기와 통신 장비 등을 지급받아 티벳에 공수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러한 지원은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됐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년 동안 CIA 지원에 의해서 티벳 이들이 계속 중국에게 중국 정부에게 무장 항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이제 힘들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시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장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짜 더 큰일 난 당면 과제가 또 중국 앞에 있죠. 바로 이 티벳이 아니고 신장 위구르입니다. 신장 위구르는 그야말로 여기는 이슬람을 믿는 또 신장 위구르는 티벳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3천만 명 정도 되는 위구르인이 있어요. 티벳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3천만이나 되는 위구르인 그리고 이 위구르 수니파 이슬람을 믿는 이 위구르를 지원하는 세력들이 전 중동까지 쫙 뻗쳐 있습니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죠. 이스턴 투르키스탄 이슬라믹 무브먼트의 이제 약자인데 이 ETIM 이게 바로 이 파란색 깃발 이겁니다. 근데 어디 뭐 많이 본 깃발이죠? 바로 터키 깃발. 여기서 색깔만 빨간색으로 바꾸면 터키 깃발하고 똑같죠. 즉 터키부터 시작해서 이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 또 조직들이 지원하는 단체예요. 그렇게 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을 독립시켜서 이슬람 국가로 독립시켜서 이슬람의 어떤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려 하는 바로 그 조직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나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ETIM을 지원하는 이 지원 세력들이 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ETIM은 바로 신장 위구르에서 바로 옆에 연해서 붙어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아프가니스탄의 지금 권력을 잡아가고 있는 탈레반 그 탈레반 아프가니스탄도 순위파죠. 거기에서 또 지원하고 있는 연계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신장 위구르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독립해서 위구르족의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위구르족 지하드 조직입니다. 터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활동 중이며 수니파라는 공통점으로 탈레반, IS, 알카이다 등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며 탈레반의 비호를 받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일대 핵심 거점을 구축하고 세력을 확장 중인 조직입니다. 이 ETIM이 신장 위구르에 들어와서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가슴이 철렁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ETIM을 어떻게든지 지금 눌러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달라이 라마가 있는 바로 티벳 망명정부 요원들과 뭔가 회담을 했어요.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아니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텐진에서 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거나 헤어지고 나서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 지도자들을 텐진에 초청해서 거한 접대를 하고 회담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보겠습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최대 이웃으로 주권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중요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화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 특히 ETIM과 같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영토 보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자들과 철저하게 선을 긋고 지역의 안정과 발전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탈레반 2인자인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 지금 이제 이 국방장관이에요. 이 사람을 접견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당신네들 독립 존중해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지금 무너뜨리고 당신네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는 거 우리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테니까 그 대신 ETIM하고 손 끊으라. 선을 그어라. 철저하게 선을 그어라. 그 사람들 지원해주지 마라. 그리고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ETIM의 넘버 2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세력도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이용해서 중국에 해를 끼치는 일을 승인하지 않겠다. 대신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에 더 많이 참여해서 경제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적당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말장난인가 하면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이용해서는 중국의 해는 안 지킬게. 아프가니스탄 영토만 안 이용하면 되잖아. 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탈레반들이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탈레반은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조직인 줄 알죠. 이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고 있던 바로 그 탈레반 정권. 그 이전에는 소련하고 그 전쟁을 할 때는 무자헤딘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들이죠. 그 탈레반 정권을 축출해서 미국이 새로운 친미 정부를 세웠고 지금 그러다가 이제 도하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철수를 했고 그 철수하는 상황에서 다시 탈레반들이 다시 준동해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의 내전 상황에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탈레반 그럼 아프가니스탄인 줄 알았는데 웬걸 이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의 이 컬러 부분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여기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접경 지역에 빨간색으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탈레반이 컨트롤하는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군이 서로 경합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한 노란색, 여기는 탈레반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이 부분부터 이제 파키스탄 정부군이 컨트롤하는 이 지역입니다.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고 파키스탄에 이렇게 많은 탈레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해도 또 미군이 그렇게 때리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저렇게 아주 강력하게 생존해 있었던 이유는 그냥 국경 넘어가가지고 파키스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에 있는 탈레반들을 공격할 수가 없죠. 저 영토선을 넘어가면은
파키스탄을 침공하는 것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력을 보존하고 지금 다시 도하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빠져주니까 그냥 바로 아프가니스탄 다 먹어가고 있는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넘버 2 바라다르라는 이 국방장관, 이 사람의 말,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이용해서 중국에 해를 끼치는, 즉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이용해서는 ETIM 안 도와주겠다. 그런데 파키스탄에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되죠. 그러니까 말장난한 겁니다. 그 대신 이들은 우리한테 돈 좀 내라 이 말이죠. 돈 좀 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왕이 외교부장은 1대1로를 통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이 1대1로 같은 그런 인프라 투자, 국가기관 산업 지원 뭐 이런 게 제대로 되는 지역이냐? 아니죠. 그냥 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라다르 이 사람과 왕이가 지금 협정을 해나가는 것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아주 진실한 내용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미국과 친한 사람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탈레반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 지휘관으로 현재 탈레반 지도부 국방장관을 맡고 있는 실력자입니다. 10대 때부터 무자헤딘에 출신한 게릴라전 전문가로 파슈툰족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아프가니스탄전 이후에 파키스탄을 거점으로 반미 투쟁을 전개하다가 2010년 체포됐습니다. 파키스탄 감옥에 수감되었으나 미국의 요청에 의해 2018년 석방되었고 다시 탈레반 지도부에 합류했고, 이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도하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2010년에 파키스탄의 카라치 항구, 그 카라치항에서 체포됐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2018년 트럼프 정부가 파키스탄 정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풀어준 겁니다. 풀어주고는 그로부터 2년 후 2020년 2월, 작년이죠. 한 1년 반 후에 이 도하 합의를 끌어냈는데, 그 도하 합의가 뭐냐? 우리 나갈게. 우리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체 다 철수하고, 그리고 미국의 협력국들 다 철수시켜줄게. 그리고 너가 아프가니스탄 먹는 거 인정해줄게. 라고 합의를 하고 미군이 철수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같으면 이 사람은 친미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친미죠. 자, 이렇게 해서 도하 합의를 했던 그 당사국인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저때 좀 한다고 해서 그래 우리 당신네들 말 들어줄게요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뭐 1대1로 어떻게 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 왜? 탈레반 자체가 중국을 안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올 4월에 2021년 4월 21일 날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걸 탈레반이 했어요. 중국을 겨냥한 테러였습니다. 자, 발루치스탄 호텔 폭파 사건인데요.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쾌다 소재 세리나 호텔에서 파키스탄 주재 중국 대사 농룽을 겨냥해 탈레반이 자행한 폭탄 공격입니다. 폭발 당시 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운 농룽은 목숨을 건졌으나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탈레반 파키스탄 지도부는 이번 사건이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제국주의적 약탈 행위에 대항한 의거라고 선언했다. 즉,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파키스탄이 카라치 항구 먹어버리죠.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파키스탄 정부 지도자하고 짬짬해가지고 뇌물 주고 파키스탄 고혈을 다 빨아먹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중국 대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테러를 했고, 그 중국의 행위를 제국주의적 약탈이다 라고 탈레반이 직접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탈레반은 1대1로가 아주 나쁜 거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1대1로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돈 주세요죠. 왜냐? 지금 1대1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7월 23일 영국 BBC가 최신 제작한 지금 파키스탄의 세력 분포도예요. 여기 보시면 탈레반, 빨간색이 탈레반 컨트롤 지역이고 파란색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컨트롤 지역, 그리고 황색이 경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레반이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뭐 그냥 뭐 절반도 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도 카불을 비롯한 상당 지역을 아직도 정부군이 컨트롤하고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인프라 투자입니까? 인프라 투자는 있을 수가 없죠. 이 상황에서는 내전이 완전히 종식이 되어야 인프라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이 9일 샤먼 항공 전세기를 투입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중국인 210명 전원을 후베이성 우한으로 대피시켰다.
카불 공항에서 전 세계에 탑승한 중국인들은 주로 기업인들이다 라고 7월 9일 날 베이징 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즉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기업 활동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인프라 투자겠습니까? 그냥 이 탈레반 지도자들에게 돈 좀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빠져나갈 길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자니 늪이 될 것 같고, 안 들어가자니 이 ETIM을 도와줘서 신장 위구르에서 난리가 날 것 같고, 그 신장 위구르의 난리가 바로 그 남쪽에 있는 티벳으로 확산될 것 같고, 그 확산되는 공작을 지금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지금 인도에서 티벳 망명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만나고 있고, 또 동쪽에서는 홍콩, 대만 이 문제를 터치하기 위해서 유럽의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와서 그냥 대놓고 홍콩 문제를 문제 삼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미국의 큰 그림에 의해서 도하 합의라는 아프가니스탄에 확 철수해가지고 여기에 탈레반을 확 지원하고, 그 탈레반이 신장 위구르를 지원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한 큰 그림에 중국은 지금 빠졌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미국의 그 큰 그림이 트럼프 정부에서 그린 그림이지만, 이 바이든 정부에서 색칠 잘 해가지고 제대로 작품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